안녕하세요. 한 달 앞두고 결혼을 할 예정인 새 신부입니다. 아직 결혼 생활을 일일도 살아보지 못한 초짜배기 새댁인데도 마음에는 결혼을 10년은 한 것 같은 채증이 쌓여있는 듯해요. 그래서 이 기분을 마저 풀기라도 해야 살 것 같다는 생각에 사연을 적어봅니다. 남편과 소개팅으로 만나 교제한 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 커플인데요. 처음 사귀던 당시만 하더라도 둘 다 20대였고 결혼을 당장 생각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교제를 시작했었어요. 말 그대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사람 감정이라는 게 어디 처음과 끝이 같을 수 있나요?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사람이 괜찮고 제 감정에 흐트러짐이 없는 것이 딱 좋았습니다. 결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정확히 어떤 사람과 만나야 할지에 대해서 정답을 알지는 못했지만 제 남편을 보면 대충 알 것도 같았죠. 그냥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사랑 못 받고 힘들어할 일은 없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딱 부모님께서 어릴 적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 시집을 가라고 하실 적에 말씀하시던 그 좋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제가 먼저 내비치기 시작했고, 반년 가까이 시간을 가진 끝에 결혼을 하겠다며 남편도 동의를 해줘서 약 1년 전부터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에 결혼해서 들어갈 신혼집 계약을 마쳤고, 지금은 아직 각자의 집에서 따로 살고 있으나 미리 혼인신고부터 해놓고서는 아내 남편으로 공식적인 호칭을 부르며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혼인신고부터 미리 할 만큼 결혼이 급해 보이는 남편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결혼을 결심하는데 반년 가까이 걸렸고 약 1년 전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집안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저도 데이트를 막 시작했을 당시에는 남편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은 겉보기에 좋은 집안에서 나고 자란 도련님 스타일이었고 또 그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저에게는 생소한 직업을 가진 대기업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만 여겼어요. 실제로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인지도도 좋고 또 능력도 인정받는 사람이긴 했고요. 그런데 데이트를 하다 보니 군데군데 남편의 슬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럴테면 잘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던 중에 건너편에서 오던 손잡고 걸어가는 아들과 엄마의 모습에 혼자 울컥해서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한다거나 사귄 지 몇 달 그리고 몇 년이 되어가도록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언급을 단 한 번도 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인지를 잘 하지 못한 채 그저 마음이 여린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제가 사소한 제 가족의 얘기를 해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반응도 잘 해주지를 못하고 또 자기 얘기를 전혀 하지를 않는 와중에 가족 얘기만 물어보면 극도로 꺼리는 것이 분명 수상하기는 했습니다. 그도 모자라 가끔씩 집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듯 했는데 제 앞에서는 한 번도 그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마치 들키지 말아야 할 상대들이니 안 받겠다는 듯이 아주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무시를 하곤 했죠. 제가 왜 받지 않냐고 물어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남편에게 내가 모르는 가정사가 있겠거니 싶어서 저도 모른 척을 하고 연애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결심하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하거나 무슨 환경에서 자란 사람인 건지를 한 번쯤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날 잡아 물었고, 그러니 남편도 반년 가까이 결혼 자체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솔직히 털어놓더라고요. 자신도 저와 결혼을 하고 싶으니 그냥 솔직히 자기 가정 환경에 대해서 말을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들은 남편의 가정사는 생각보다 그리 충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저 혼자 상상만으로 혹 남편의 집안에서 범죄자가 있거나 또는 사기꾼이 있어서 남편이 돈을 왕창 뜯겼다거나 뭐 이런 식의 형사범죄와 관련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시에 남편과의 결혼을 어찌해야 하나 살짝 고민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의 입 밖으로 나온 그의 가정사는 생각보다 단순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서 따로 살고 계시며 자신은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셋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집안의 여자들이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자신이 기둥인 마냥 모든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더라고요. 간간히 여동생은 친구가 하는 쇼핑몰 사업에 일손으로 알바를 하러 가긴 하지만 돈 자체를 모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고 그건 시어머니를 쏙 빼닮았다고 말이죠. 얘기를 듣고 나니 괜시리 마음이 쓱 풀리더라고요. 범죄자가 없는 게 어디냐면서 저는 혼자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를 못한 채 속으로 마음을 쓸어내렸고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결혼하고서도 지금처럼 당신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알아서 해주라고 말이죠. 우리 결혼에 필요한 돈은 나 혼자 벌어오는 돈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우리 친정이 잘 사는 편이니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말했고요.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외과 의사이시고 막내 삼촌은 강남까진 아니더라도 강북에서 꽤 장사가 잘 되는 성형외과 원장이셨습니다. 친가 자체에 의사가 많은 집안이었고 저희 엄마도 그 옛날 외과 의사한테 시집을 오셨을 만큼 잘 사는 부잣집 막내 딸내미셨어요. 집안 자체에 경제적 여유가 충분히 있는 편이었고 그래서 저는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돈 걱정이 무의미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눈치챘다며 속으로는 엄청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결혼을 더 하려고 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도 자기 가족들이 별나서 힘들 거라는 남편에게 제가 시간을 두고서 조금씩 친해져 보며 결혼을 결심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1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결혼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저는 저에게 주어졌던 지난 1년간의 시간 동안 열심히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다가가며 친해져 보려 노력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말 너무나 괜찮다고 생각되는 분들이셨어요. 남편이 별나다고 주의를 줬던 것과는 달리 제 눈에는 두 사람이 다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또 남편을 아들로서 아끼는 분들이라 생각되었죠. 한 번은 제가 소고기 세트를 사들고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아들도 모자라서 며느리 될 사람한테서 일이 얻어먹는다면서 엄청 미안해하고 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염치가 있는 분들이시라 생각을 했고 그 후로도 여러 번 제가 뭘 사올 때마다 아주 고마워하시는 모습이 보였기에 제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저를 많이 마음에 들어하나 보다며 예전과는 자신이 봐도 달라진 듯 보이신다며 가족들의 변화에 놀라워했고 저는 이전에 진상을 부리던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지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한결같았습니다. 그리 신경 쓰고 힘들어할 존재들이 아니라는 생각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혼 전 혼인신고를 하면서부터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 정도가 얼만큼이었냐면 제 남편이 다시 혼인신고를 물려줄 테니 식 올리기 전에 떠나라는 소리까지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혼인신고를 하고서 완전히 법적 부부가 된 날 그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양가 부모님께 전송을 했습니다. 남편은 친아버지랑 연락을 하고 지내고도 있어서 저는 아버님께 따로 그리고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계시는 단톡방에 따로 2번을 전송했죠.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정말 우리 한가족인 거네? 우리 집에 드디어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라고 하면서 비교적 잠잠한 반응으로 저를 맞이해 줬어요. 집에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말이 좀 듣기 싫었으나 뭐 제가 며느리였으니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그 다음이 좀 난감했습니다. 의사 집안의 딸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걸 환영해. 이제 덕 좀 보고 살자. 라면서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시더니 시누이가 당연히 덕 보고 살겠지 며느리인데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쥐들끼리 제 집안을 가지고서 북치고 장구치며 덕을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장을 했어요. 가족으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또다시 우리가 잘 부탁해야지. 의사 집안 덕분리만 남았는데. 라는 찝찝한 답장을 보내오셨어요. 왜 자꾸 내 집안을 걸고 넘어지며 덕을 보겠다고 하는 건지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혼인신고를 하기 전과 후의 태도가 너무 달랐던 바람에 속으로 뭐 하자는 거지? 하며 혼란스럽기만 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말에 다 뼈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혼인신고하고서 부쩍 제게 전화를 자주 걸어서는 집에 좀 와. 올 때 먹을 것도 좀 사오고 같이 밥이나 먹자. 라는 식으로 저를 엄청나게 불러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제가 거의 3개월 동안 내내 시댁을 찾아 저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며느리가 집에 올 때 시댁에서 뭘 하나 더 얹어주고 싶어서 밥도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가 과일 하나라도 내어주시는 게 정상이잖아요. 저는 엄연히 집안의 손님이고 아직 혼인신고만 했을 뿐 식도 안 올린 새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시댁은 남편이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정말 상상 이상으로 대하기 힘들더라고요. 손님 대접은커녕 자신의 집에 당연스레 와야 하는 며느리로만 취급을 하셨어요. 집에 올 때는 당연히 손에 먹을 것 하나 정도는 꼭 들려 있어야 했고 가끔 후식을 사오지 않았다는 욕도 얻어먹었습니다. 센스가 이리 없는 애인 줄은 미처 몰랐다면서 말이죠. 내가 집에 오지 않을 때에는 도대체 뭘 사서 해 드시는 건가 싶은 나머지 냉장고를 열어본 적도 있었는데요. 먹을 건 은근히 한가득이더라고요. 단지 저에게 그중 하나를 내어주지 않았던 것이었고요. 슬슬 짜증이 나려고 할 때쯤 남편도 제 옆에서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내가 뭘 했어? 힘들다고 했지? 엄마랑 여동생이 당신을 만나고서 변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미안해. 라면서 급기야 자기 입으로 자기 가족들의 진상에 대해서 대신 사과를 하는데 제가 다 안쓰럽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엄마랑 여동생 옆에서 평생을 살았을 제 남편이 너무 불쌍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 손에서 얻어지는 공짜 음식을 먹겠다고 집에 불러들이는 것은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었고요. 본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성형외과를 하고 계시는 저희 막내 삼촌에 관한 것이었어요. 거의 일주일 내내 의사 집안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는 것도 없어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시누이랑 시어머니는 둘이서 맞장구를 치며 의사 집안이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고 또 대출을 받으면 얼마까지 받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까지 돈은 많지 않아요. 라는 식으로 겸손을 떨었는데 그러면 정말 제 속을 다 들여다본 듯이 돈 없는 척 하기는 아닌 거 다 아는데 어디서 대숭이야? 라며 장난이 아니라는 듯 정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맞장구를 쳐줘야 하는지조차 슬슬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 의사 집안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막내 삼촌 얘기까지 하시더니만 성형외과 위치를 묻더라고요. 그냥 자기도 성형을 할 생각이 있는데 여기저기 알아서 나쁠 건 없지 않냐면서 말이죠. 안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내가 진상이라도 피울 것 같아서 안 가르쳐주겠단 거야 지금? 나 무시해? 라면서 말을 하는 바람에 결국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저대로 불안한 나머지 막내 삼촌한테 전화를 해서는 혹시 우리 시모나 시누이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혜택이나 서비스는 절대로 제공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죠. 삼촌은 사돈인데 할인은 해주겠다, 서비스를 해주겠다고도 하셨지만 제가 한사코 거절을 했어요. 이러다 정말 저한테서 받아먹는 것에 버릇을 들이실까 싶어 말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또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삼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저 몰래 제 삼촌네 병원에 가서는 글쎄 자기가 여기 원장 사돈이 되는 사람들이니 VIP 대접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더군요. 상담원이 상담을 먼저 해야 하는데도 원장부터 무조건 만나게 해달라고 로비에서부터 조른 것도 모자라 그렇게 저희 삼촌을 만나서는 뭐 대단한 사모님이 마냥 성형수술을 그냥 공짜로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부탁이 아닌 명령으로 말이죠. 옆에서 시누이는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자기도 어디 대단한 부잣집 딸내미인 마냥
건방지게 굴었다고 하는데 삼촌의 말에 뼈가 묻어 있더라고요. 화가 나지만 제 앞이라서 살짝 참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떨결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대신해서 삼촌한테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고요. 당장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성형외과에서 수술 하나 받는 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찌 공짜로 해달라고 찾아갈 생각을 다 했냐며 말이죠. 그랬더니 옆에서 전화를 듣던 시누이가 제 전화를 받더니 있는 것들이 더한다더니 언니도 남들이랑 똑같네. 딸랑 두 사람 쌍꺼풀 하나씩 해주는데 뭔 돈이 그렇게 든다고. 우리도 빈정상해서 언니네 삼천병원 안 갈 거예요. 가보니까 뭐 인테리어도 후지고 서비스도 영 엉망이더만. 라면서 저를 오히려 약 올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진상을 부린 건 시어머니랑 시누이였는데 졸지의 유혹을 더 얻어먹는 건 저였고요. 그러니 저도 결혼식을 앞둔 새댁이긴 했으나 순간적으로 이 결혼을 업고 싶다는 충동에 남편을 불렀어요. 친정으로 말이죠. 남편도 미처 몰랐던 건지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미안해했고 결국 그 바람에 저희 부모님이나 저는 남편을 더 나무라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만큼은 받아냈어요. 가족들 단속을 알아서 잘 하기로 말이죠.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서는 바쁘게 결혼 준비에만 몰두를 했는데 신우이년이 또다시 진상을 부리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삼촌병원에서 수술을 안 받겠다고 큰 소리를 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쉬웠는지. 얼마나 할인해 줄 수 있는데 쌍꺼풀이랑 보톡스 정도는 그냥 공짜로 해주면 안 되나? 아니면 보톡스만이라도 공짜로, 어? 제발. 라면서 수술을 다시 하겠다고 조르더라고요. 한참 조르고 다시 원장님을 만나게 해달라면서 당당히 VIP 대우를 요구하더니만 급기야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수술할 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얼굴만 놓고 보면 뜯어고쳐야 할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 정도의 돈이 드는 건 당연한 것이었는데요. 아니 그렇다고 자신의 성형수술 때문에 며느리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니요. 성형수술 같은 건 최소한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필요한 만큼의 돈을 모아서 수술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뻔뻔스러운 이 두 사람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서 돈을 받지 못하면 제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거라면서 반협박 같은 소리를 해대더니만 제가 결국 삼촌한테 말해서 수술하지 말라고 할게요. 제 시댁 식구들인 건 알지만 저희 삼촌한테는 아가씨나 어머님은 그냥 먼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것도 어려운 부탁이었는데 이렇게 당당히 공짜 시술에 수술까지 요구를 하면 저도 창피해서 우리 삼촌한테 말 못해요. 라며 굳세게 말을 했어요. 돈 빌려달란 소리를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남편한테도 돈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밖에서 일하고 돈 버느라 평소에도 충분히 힘든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고요. 대충 말이 없길래 제 뜻은 알아들은 줄 알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누이는 제 말을 개떡처럼 무시하고서는 제 삼촌의 병원으로 시어머니랑 손 꼭 잡고 찾아가서는 제 이름을 들먹거리며 당당히 또 무료 시술과 수술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제가 결혼을 하면서 가져와야 할 혼수로 생각을 할 거니까 무조건 해달라는 식으로 아주 뻔뻔하게 말입니다. 그러니 삼촌도 너무 독종이다 싶었던 나머지 저희 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걸어서는 성형수술을 혼수로 받겠다는데 형이랑 형수도 알고 있었던 일이야? 라며 말을 전하셨고 또다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진상짓을 부린 것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이 저와 남편을 호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모님은 절대로 이 결혼 못 시킨다면서 결혼을 앞둔 시점에 파혼이 아닌 이혼을 요구하셨고 저는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저도 속으로는 이혼이 죽도록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남편은 죄가 없는데 자기도 모르는 일이었다며 미안해 죽으려고 하니 혼란스럽더라고요. 모자랑 엄마랑 여동생을 둔 남편이 불쌍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결혼이 자선사업은 아니었으니 제가 불쌍한 남편을 데리고 살 이유도 없었고 미칠 노릇이었죠. 그러다가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올 사람이 없는데 밖에서 벨이 울리길래 뭔가 싶더니만
두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같이 말을 해보자면서 불러내신 것이었어요.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고 저는 저대로 여기서 부모님 따라 화를 낼지 말지 혼란스러운 와중에 시어머니는 자기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제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져선 속상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만 너 왜 그래? 너 혼났어? 사돈, 우리 아들 혼낸 거예요? 라면서 큰 소리를 먼저 내더라고요. 우리가 왜 혼이 난 건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하거나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부모님이 다소 당황한 듯 보였고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화에 일단은 진정부터 시키려고 하셨는데 신우이가 나서서는 아니 뭐 의사 집안 그게 그렇게 대단해? 뭔데 우리 오빠를 집구석에 불러 혼을 내? 라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맞장구 치며 집안 분위기를 더욱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진정시키려고 조용히 하라는 남편의 말은 진작에 묵살당했고 오해를 풀고서 오늘 집에 부른 이유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자는 저희 부모님 말에는 절대로 목소리를 낮추지를 않았어요. 시무랑 시누이가 남의 집에서 자꾸만 소리를 지르며 아주 뻔뻔한 진상을 잘도 부려댔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제 못 봐주겠더라고요. 아 시끄러워서 진짜. 야 이것들아 입 안 다물어? 라며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없는 것들을 걷어서 시댁 대접을 해주려고 했더니만 이것들 완전 개차반들이잖아. 야, 돈이 없음 성형수술은 꿈도 꾸지 말고 생긴 대로 살 것이지. 어따 대고 남의 가족병원을 찾아가서는 무료 수술을 해주라 말아야. 진상짓을 할 거면 니들 수준에 맞는 곳에 가서 해. 라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의 등까지 떠밀자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눈치를 챘더라고요. 이러다 자기 아들이 이혼당할지도 모르겠다는 걸요. 아니 며느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다 혼수로 겸사겸사 수술을 받으려고 한 건데. 라면서 갑자기 안 쓰던 며느리를 또 쓰더니만 그놈의 혼수를 또 들먹이더라고요. 혼수를 안 받을 테니 그 대신 공짜 수술을 시켜달라 말해줘. 환장할 것들이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말이 안 통하기는 매 한 가지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이제 제발 좀 그만해. 안 된다고 말을 몇 번을 해. 혼수고 뭐고 그냥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라며 자기 손으로 급기야 신무와 신우이를 막 끌어잡아 당기고 신우이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 건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저대세로 낮추고는 진짜로 쌍꺼풀만 공짜로 해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다시는 부탁 안 할게, 응? 라면서 또 해달라 땡깡을 부리는데요. 아휴, 진짜 주먹으로 한 대 쳐주고 싶은 만큼 그 순간 제 주먹은 마구 울었습니다. 그날 결국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어떻게 저희 집에서 쫓겨난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확 입을 꼬매버리던지 눈가를 찢어버려서 수술대에도 못 올라가게 해야지 원. 라면서 아주 질색팔색을 하며 시어머니께 달려들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꼬집고 잡아당기고 진짜로 눈을 찢어버리겠다는 듯이 괜히 양 눈 옆 이마살을 잡아당기며 이 결혼 무효야. 당장 이혼해. 라며 외치시는데 뒤에서 구경하던 제가 그러려고 했어. 라는 칼대답을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모두가 다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진상 때문에 결국 땡잡은 듯 보였던 의사집안 며느리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지들도 아차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요. 그 길로 남편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며 사죄를 했고요. 급기야 부모가 평생 쪽팔려서 어느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용기를 낸 건데 그 또한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평생 아버님 따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가족들이 이 모양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던 남편이 자기 엄마와 여동생의 옷을 잡아 일방적으로 끌고 나간 덕분에 저희 집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서 저는 식은커녕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게 생겼고 지금은 이혼하며 얻을 금전적 손실을 가지고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는 중이랍니다. 남편이 불쌍했지만 함께 사는 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을 굳게 결심했고요. 졸지에 혼인신고부터 했다가 이혼 딱지가 붙게 생겨버린 제 인생이 참담해서 요즘은 하늘만 보면 죽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물론 시댁 식구들한테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며 안도의 숨도 내쉬고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 정말 시댁이든 남편이든 꼭 살아보고 결혼하세요. 절대로 남편이 좋다며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제꼴 날지도 모르니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